잡기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방법으로 택하는데 컨트롤이 좀 되고 라인을 칠 때는 이렇게 잡는 게 보다 제어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라인 긁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큰 면을 이렇게 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듯이 이렇게 자꾸 끌고 가거나 라인을 칠 때는 약간 좀 정밀하게 이렇게 좀 컨트롤해 가면서 긁어주는 게 보다 편합니다. 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게 좀 둔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딱 되면 제어를 할 수 있어서 툴을 최대한 면에 90도가 되면 제일 좋으나 90도에 가깝게 긁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리가 나고 이러면 잘 안 긁히는 겁니다. 삭삭삭 소리가 납니다. 잘 긁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2, 3mm라고 했으니까 한 1mm 정도를 이걸로 베이스 툴로 가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간다는 느낌으로 한꺼번에 라인에 맞춰버려야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철판 툴을 사용해서 잠시만요. 철판 툴을 이런 딱딱한 철판 툴을 사용해서 또 마지막 피니싱 할 때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쳐줘야 되는 여유, 가공 여유를 또 놔둬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베이스 툴은 말 그대로 어떤 큰 형상을 잡는 것이지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근접하는 공구가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이런 것들 없애고 뭐 이렇게 큰 베이스 면을 큰 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컨트롤할 땐 이 철판 공구를 사용해서 어떤 스틸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긁지 말고 이 라인이 칼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금을 최대한 보이도록 최대한 놔두는 게 요령입니다. 근데 내가 잘 하고 있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또 체킹을 해봅니다. 스틸자가 평면, 이러면 평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저도 평가를 할 때 학생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커브가 잘 들어온다 그러면 자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눈으로 봐도 평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이제는 뭐 이렇게 되진 않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체킹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봅니다. 아직도 중간이 한 10mm, 10mm가 뜹니다. 여기에 대이고 여기에 닿고 10mm, 10mm가 떠 보입니다. 그럼 중앙 배를 좀 닿는 면, 시소처럼 이 닿는 면을 10mm 이상을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뭐 여느 학생은 너무 설명이 많고 실습을 안 하셔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걸 열심히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내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을 잡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기본적인 어떤 업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직선만 잘 해내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잘 해내면 참 저도 좋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안 되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치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각을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크게 잡죠. 라인들을 어느 정도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쳤어요, 라인들을. 그럴 때는 크게 그럴 때는 컨트롤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 간 그 작업대의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는 그래도 학생 수가 좀 적은데 이 작은 교실에 2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협소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작업하는 중간에 이렇게 좀 멀리서 떨어져서 이 직선을 확인하는 멀리서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계속 눈앞에서 계속 긁으면 맞겠지 맞아라 하고 백날 긁어봐야 뭐랄까요,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스스로 이제 그 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멀리서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있으면 면하고 나랑 싸우는 거니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과정을 다 겪었고 멀리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한번 보고 이 스트레이트가 정확히 나온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인이 한 어느 정도 남았구나, 저기를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접근하는 게 멀리서 바로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끌다 보면 어딘가에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수도 여러 방향으로 다니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끌고 있다라는 거 말씀 바라겠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들어와야 교수도 평가를 합니다. 육안으로 봤는데 벌써 이렇게 삐뚤빼뚤하다 이러면 일단 제외해 놓습니다. 직각 아니 어느 정도 선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직선이 나온다, 멀리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직도 중간에 배를 많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오감을 다 사용하는데 많이 면을 만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크레이 장갑, 그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 장갑 있습니다. 수술용 장갑이죠. 이런 걸로 잡고 이제 원래 맨손으로 만지는 게 좋으나 좀 안전 문제도 있고 손에 좀 크레이가 붙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갑 정도는 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오감을 발휘해서 먼저 시각적 요소로 첫 번째 받고 다음에 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또 어디가 불룩불룩하고 어디가 좀 나와 있고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각으로. 그래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면을 평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다 길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도 이 작업 때도 저에게 이렇게 웃음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얘는 좀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과감히 수술이 필요한 데는 크레이를 적층하면 됩니다. 가공을 하다가 스티로폴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리고 수술한 자리에 크레이를 이렇게 메꿔 놓으면 됩니다.
않습니다. 과감하게. 어떤 학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러는데 찰흙은 저희가 찰흙으로 하는 이유가 수정이 가능해서 찰흙으로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나무로 깎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깎은 치부를 사용해서 내려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가공을 해줍니다. 더 떼어야 되겠지만 감쪽 같죠? 그래서 교수는 지금 어떤 방법을 하냐면 한 1mm 정도를 놔두고 그 선들을 다 지켜가면서 아직 먹지 않고 한 108mm로 하자고 저희가 이제 약속을 했지만 109mm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이 스틸자를 사용해서 닿는 면에서 뜨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시소처럼 중앙이겠죠. 시소가 중앙에 이제 딱 그 받침목이 있어서 딱 닿는 면이 있습니다. 닿는 면을 가공해 나가면 되는데 몇 mm를 가공해야 됩니까? 그냥 뜨는 걸 봅니다. 한 3mm 뜨고 한 5mm 뜹니다. 한 3mm 이상을 가공해야 되겠구나 감지를 해내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정확히 모르겠다. 문대 보면 자국이 납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딱 자국이 납니다. 자국이 난다라는 것은 그 면이 데인다라는 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또 맞춰보고 또 체킹하고 또 체킹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라인이 길어진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쭉 라인이 좀 길어졌죠? 이 길어진 라인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정확한 이게 평면이라면 라인이 X자로 쫙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 정답에 가깝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저의 어떤 기운으로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한 벌써 2챕터 정도를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그 혼돈의 시간 속에 시간을 다 까먹게 됩니다. 교수는 시간을 다 정해놨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보면 기초 조형 실습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별로 안 되는 것을 많은 학생들 하나하나씩 다 집어가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교수도 그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실습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면 상당히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동영상 한 조금 보시고 집에서 미리 보시고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보완해야 될 개인마다 좀 개인 편차가 있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자세를 좀 잡아주면 학생들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시 뭐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그닥 그렇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진짜 어떤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점도 많다.
힘이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라인을 지키면서 라인은 어떻게 보면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긁어주면 라인이 이렇게 파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쪽으로 긁게 되면 그 라인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어떤 공략하는 것도 라인을 지키면서 라인을 봐가면서 컨트롤하는 것이 보다 더 라인을 지키는데 유리한 팁입니다. 여기를 평면으로 긁으랬다고 평면으로 긁고 또 이리 와갖고 이렇게 긁고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맞서지 마시고 좀 사선으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사선으로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아니면 이쪽 사선. 그래야 좋은 라인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절대 힘이 좋아서 교수가 한 10년간 작업을 그래서 티칭을 해봤지만 힘이 좋아서 여학생 크레이 어떤 실습 평가를 해봤을 때 여학생 비율이 한 56% 정도 A뿔이 많이 나왔어요. 크레이 조율. 힘이 좋다고 해서 이걸 빨리 긁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쓰고 그리고 정확한 역량을 발휘했느냐, 길을 좀 심어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끝냈느냐. 그래서 좀 약간 영리한 머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동작이 많으면 시간을 까먹게 되거든요. 교수는 정확한 지금 팩트만 딱 가지고 끌기 때문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끌었지만 여러분 이게 한 3강 정도 가져가는 수업입니다. 3시간에서 한 6시간 6시간 정도, 2시간 정도씩 하니까 6시간 정도 6강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지금 해내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뭐냐면 남학생 비율이 50%가 안 돼요. 지금까지 10년간 봐왔을 때. 절대 힘이 좋다고 해서 이게 크레이가 잘 깎이고 덜 깎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행위를 아주 적게 하고 면에 어떤 공략하는 법을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에 누가 먼저 오르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같습니다. 저도 남학생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 그냥 그랬는데 여하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됨으로써 또 자기도 모르는 손재간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디테일 그리고 그 평소에 이렇게 하는 습관들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접하는 이 몸 안에서 내 몸 안쪽에서 이렇게 다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끝내는지 약간 소심한지 좀 적극적인지 뭐 크게는 그렇고요. 그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너무 꼼꼼한 사람한테는 좀 과감하게 틀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너무 또 과감한 사람한테는 살피면서 가라 좌우를 크게 보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줍니다. 그래서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막 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교수가 호흡이 거칠죠?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기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기를 잔뜩 넣어줘야 차가 제대로 이 병이 날 허락한다, 평면 허락한다라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상당히 차가 되게 편하게 보이죠? 스케치도 편하게 그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과정은 많은 장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다 실습 위주의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현재 그 자동차 어떤 그 산업 디자인 쪽의 어떤 전공 학생들이 그래서 컴퓨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도 아날로그적 방식도 연계해서 좀 약간 실습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현업에 있어서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날로그적 방법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다 했었고 현재의 사람들은 또 디지털로 다 변환이 되었었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기본기라는 것은 아날로그를 배운 사람이나 디지털을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날로그적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작할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가 더 충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정답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좀 약간 삭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구역들 이런 것들을 또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날로그적 방법들을 알고 또 데이터와 어떤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교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약간 한 2mm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땜빵이 생겼다 그래서 막 빵꾸가 나고 터졌다고 해서 또 저기에 또 함몰되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떼운이라고 막 들어오니까 급급해. 빨리 이거 떼워야지.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헌데 이 큰 면을 일단 만들고 최종적 파이널 때 이런 면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파이널로 갈 때 면을 떼워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큰 거를 하기 위해서 작은 거를 희생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진짜 소탐대실이에요. 이거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이거 버려 일단. 막 해서 크게 큰 면을 얻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파이널 때 이렇게 떼어주면 됩니다. 면을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막 시간 모자라고 떼우는데 막 시간을 다 보내는데 크게 보고 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해봐요. 한두 번은 해보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땜빵도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자 한번 먼저
먼저 가공한 거를 보여드리고, 자 보시면 한 1mm 정도 아직도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절대 죽은 데가 없죠. 하나씩 다 드러나죠. 또 여기도 보시면 약간씩 라인들이 1mm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죠. 하단에 조금 많이 조금 더 까야겠네. 이쪽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쭉 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셨고, 3강에서는 이제 베이스 툴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큰 면을 일단 제어를, 멱살을 잡은 상태입니다. 네, 크게 면을 제어를 해야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니싱 툴, 이런 베이스 툴은 이제 그 근사치까지 최대한 보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스틸자, 가드를 친 스틸자, 단단하다 그랬죠. 이렇게 휘어짐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철판, 두꺼운 철판으로 컨트롤 안 되고 그대로 끊는 거, 철판 사용법을 통해서 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파이널 피니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